저희 두 번째 시간은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개요 및 2주 2차 평가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장성자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자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가 차수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가 평가 지표와 기준점 개선으로 8차 평가까지 1주기로 종료를 하였고요. 원래 9차 평가했던 2020년 평가 결과부터 2주기 시작으로 다음 차수의 2주기 2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평가 배경, 그리고 최근의 결과를 발표한 2주기 1차 평가 결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주기 2차 세부 시행 계획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조사표 작성 방법은 저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배경입니다.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으로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 1928년에 발견되었고 거듭된 연구와 실험을 통해 1941년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상용화하여 194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항생제가 도입됨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의 등장에 이어 다양한 항생제가 개발되고 동시에 다양한 항생제의 내성이 확인되는데 이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 발생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항생제를 통해 많은 병들이 나옴에 따라 사람들에게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게 되었고 질병의 원인과 상관없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CDC 발표에 의하면 처방되는 항생제의 3분의 1은 불필요하며 입원 환자 3명 중 1명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고 매년 3명 중 1명은 적어도 1코스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항생제 오남용은 항생제의 내성을 일으키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항생제의 내성 극복을 위해 적정 사용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사용 인식도 조사를 보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복용 행태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생제 내성 위험에 대한 기사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하며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고자 정부 6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2016년 1차에 이어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심평원 종점 과제로는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게 저의 과제이고 여기에 맞춰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대상 수술을 확대하고 사용 관리를 강화하여 항생제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서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는 약제급여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입니다. 외래 환자의 치료적 항생제 처방에 관련한 내용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는 입원 환자의 수술 시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술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지양하고 청결 및 청결 오염 수술에 대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투여하셔야 합니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목적에 맞게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고 항생제 오남용 개선하는 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국제 가이드라인과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 평가 결과를 발표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2주기 1차 평가 결과입니다. 기존 1주기 8차에 비해 2주기 1차 평가 지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생제 선택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었었으며 4개의 평가 지표와 2개의 모니터링 지표로 변경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살펴보면 각 지표별로 많이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1차 평가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요. 이 지표는 높을수록 좋았던 지표입니다. 또 공고하지 아니한 항생제 투여율의 현황들은 이 지표들은 낮을수록 좋은 지표였는데 처음 평가를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 10년의 결과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예방적 항생제의 총 평균 투여횟수도 전반적으로 평가가 시작된 2007년 대비 2017년의 결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지표 및 기준들을 개선하여 2주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주기 1차 평가는 2020년 10월에서 12월 입원 진료분을 가지고 수술별 10건 이상 청구한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이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주기 1차 평가를 시작하기 앞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진 수술에 대하여서는 평가를 종료하였었고 2주기 1차 평가부터 신규로 들어왔던 골절 수술, 인공 심박동기 삽입 수술, 충수절제술, 혈관 수술을 포함하여 총 18개 수술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주기 1차 종합점수는 54.3점으로 지난 1주기 8차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수술별 종별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평가 지표별 기준과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투여 시기를 보는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지표입니다. 이 지표 결과값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론적 근거를 보면 피부 절개 전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비경구로 항생제를 투여하여 수술 시점에 혈청 및 조직 부위의 항생제 농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세부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예방적 항생제를 기준에 맞게 투여하셔야 합니다. 종합점수는 87.4점이었고 개도술이 98.3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의 미충족된 사례입니다. 응급실로 내원하여서 찰과상, 타박상의 이유로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피부절개 1시간 전보다 앞서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루라워 또는 의심상병으로 피부절개 1시간 전보다 앞서서 투여한 사례들이 이 지표값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해야 이 지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투여하셨다고 동시 시간을 작성하시는 기관들도 있었는데 동시 투여했었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동시는 안 되고 60분 이내 단 1분 1초라도 시간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절개 전과 수술 개시 시간이 좀 달라야 됨을 조사표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생제 선택을 보는 공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결과값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수술 부위 간염은 다양한 이염인자와 병용균에 기인하지만 수술 부위에 따라 예상되는 병용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술 종류를 고려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공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셨더라도 한 종류만 가능하며 병용 투여는 이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수술별로 공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잘 사용하도록 요양기관에서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고하는 예방적 항생제의 선정 과정입니다. 먼저 제1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수술별로 공고하는 항생제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목록에 대해 국내 학회별로 의견 수렴을 받아 재정리를 하였고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목록은 이 평가 시스템의 평가 알림방에 게재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였었습니다. 종합점수는 76.7점이었고 폐절제술이 97.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 지표의 미충족된 사례입니다. 사례별로 봤을 때 공고하지 않은 항생제만 사용하였거나 공고하지 않은 항생제와 병행 사용한 경우 또한
공부하는 예방적 항생제일지라도 각각 다른 ATC 계열의 항생제를 병행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각 수술별로 공부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기준에 맞게 투여하였을 때 이 지표를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 수술별 공부하는 예방적 항생제 리스트는 이 평가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2주기 2차 관련 항생제 리스트는 12월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투여 기간을 보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결과값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 종료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고사항에 맞춰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의 종합점수는 46점이었고 호두 수술이 92.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투여일수와 퇴원 처방률을 확인하던 지표를 이번 차수부터 종료 시간 제한으로 강화하여 시행하다 보니 종합점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수술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 지표의 미충족된 사례입니다. 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54%였고 미충족된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 내 투여 초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술 종료 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지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무기록 일주일 지표도 결과값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조사표 작성 내역과 실제 의무기록 자료와의 일치 비율을 보는 것으로 신뢰도 점검 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신뢰도 점검은 수술 종료와 무관하게 기관별 일정 건수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지표의 종합점수는 98.1점이었고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이 99.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지표입니다. 각 수술별로 평균 투여일수 단축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인의 투여율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점수는 45.4점이었고 폐절제술이 88.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지표로 수술 후 간염 관련 제휴율은 수술 후 수술 부위 간염 및 수술 부위 외 간염 등이 발생하여 항생제 선택과 투여 기간 지표 산출에서 제외된 환자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이 지표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수술별로 수술 후 간염 관련 제휴율이 40% 이상인 수술은 가감 지급 시 가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모니터링 지표이지만 요양기관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지표입니다. 종합점수는 2.2점이었고 경부 수술에서 0.8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세 번째로 2주기 2차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2008년 8개 수술에 대해 1차 평가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진행하였고 지난 8월에 결과 공개한 2주기 1차 평가는 총 18개 수술에 대해 평가를 하였습니다. 2주기 2차도 1차와 동일하게 18개 수술이 대상이며 2024년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치액항문 수술은 2주기 1차에 모니터링 후 종료하였습니다. 2주기 2차 평가는 2023년 1월에서 3월 입원 진료분이며 표본조사였던 지표는 삭제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이전 차수와 동일합니다. 평가 절차입니다. 세부 시행계획은 지난 10월에 공개하였고 조사표 작성은 2023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진행하여 7주간의 조사표 작성이 끝난 후에 3개월에 걸쳐 신뢰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 2주기 2차 평가 결과는 24년 12월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 지표입니다. 2주기 1차와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로 1차에 신설되었던 의무기록 일주일이 삭제되었습니다. 앞서 마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평가실에서는 올해 모든 평가 지표들을 재정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지표는 일단 그 의무기록 일주일은 앞서 보신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았고 타 평가의 형평성들을 고려하여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 평가 지표에서는 빠졌지만 신뢰도 점검 여전히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시건이 많은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게 되므로 조사표 작성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변경된 사항은 모니터링 지표의 지표명을 직관적 해석이 가능한 수술 후 간염 관련 평가 대상 제외율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지표는 1차와 동일합니다. 제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기급함 및 의료진의 자율성 확대를 고려하여 제외 기준 개선 평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변경하였는데 지난 8차까지는 수술별로 제외 기준이 다양하였으나 2주기 1차 평가부터는 수술별 제외 기준을 공통으로 통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주기 2차의 평가 제외 기준도 1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전 환자 상태의 제외 기준은 항생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만 지표 2에서 제외되며 그 외 기준은 전체 지표에서 제외됩니다. 수술 후 환자 상태의 제외 기준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혈액을 4% 이상 수혈한 환자, 수술 후 간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항생제 선택과 투여 기간 지표, 즉 지표 2번과 3번에서만 제외됩니다. 그리고 입원 중 시행 수술 중에서는 동일 입원 기간 내에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평가 대상 수술과 동시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전체 지표에서 제외됩니다. 일주기와 크게 달라졌던 부분이 저희가 프리텍스트 기재 부분인데 지난 8월 평가 결과를 공개한 이후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이따 저희 과장님이 뒤에서 설명을 또 해주실 거지만 평가 포함과 제외의 큰 분류는 교재 8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이따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마 책자에는 들어가지 않은 저희 과장님이 설명할 때 책자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하실 수 있도록 잠깐 슬라이드를 이따가 열어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조사표와 동일하게 의무 기록에서 확인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평가 포함과 제외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분석한 후에 저희가 평가 보고서에 게재하고 이 평가 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2주기 2차의 프리텍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하실 텐데 원칙은 1차와 동일합니다.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 기록과 동일하게 조사표에 작성하시면 차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종합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별로 세부 기준, 제외 기준들을 확인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합니다. 의무 기록 일치율 지표 삭제로 가중치 2%는 지표 1에 반영하여 4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두 지표의 가중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등급은 1차와 동일하게 5개 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고 종합점수 미산출되는 지표별 분모 5건 미만에 대해서는 등급 제외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종합결과 산출 방법을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수술 조사표를 10건을 작성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총 6가지 사례 중에 1번부터 4번은 전체가 제외가 되는 기준이고 해당되며 5번에 대해서는 항생제 선택과 투여 기간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미투여는 담당 수술에서 교재를 보시면 14, 15페이지, 17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각 지표별로 평가 세부 기준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때 담당 수술 10번에 됐었을 때 각 지표별로 점수 산출하는 내용은 첫 번째 최초 투여 시기를 보는 첫 번째 지표는 1번부터 4번은 평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므로 분모는 10건에서 4건을 빼면 6건이 되며 이 6건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적합했다 평가에 대해서 적합한 상황이라면 6분의 6 곱하기 가중치 40%를 해서 40점이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선택을 보는 지표를 봤을 때 분모는 1번부터 5번이 제외가 되므로 분모는 5건이 되고 이 5건 중에서 5건이 모두 적합하였다. 5분의 5 곱하기 가중치 30을 하게 돼서 30점이 됩니다. 그리고 투여 기간을 보는 지표에서
똑같이 부모 10건에서 5건이 빠지고 부모는 5건이 되고 그럼 분자 5건 중에 만약에 4건만 적합하였다. 그럼 5분의 4 곱하기 30 합쳐서 총 94점이 종합점수가 됩니다. 대장 수술을 통해서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미투어가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앞에 담당 수술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 각 지표별로 분모에 포함되고 분자에 포함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부분도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각각의 1번, 2번은 전체 제외되는 사항이고 3번, 4번은 항생제 선택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항생제 선택과 투여기간 지표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최초 투여 시기를 보는 지표에서 10건 중에서 1, 2번만 전체 제외되므로 분모는 8건이 되고 이 8건 중에 6건만 적합하였다. 그러면 8분의 6 곱하기 40. 그래서 이 점수는 30점이 됩니다. 항생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6번까지 항생제 선택에서 다 제외되므로 분모는 4건, 그리고 4건 중에서 3건이 적합했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30을 그래서 22.5점이 됩니다. 투여 기관을 보는 지표인 경우에는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6번이 빠져서 그리고 여기에 미투여되는 그 분자에 빠지는 항생제 7번까지 제외돼서 분모는 5건이 되고 이 5건 중에 3건만 적합하였다면 5분의 3 곱하기 30 가중치를 줘서 이 3개의 합산 점수가 70.5점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등급 제외라고 표시한 이유는 이 항생제 선택에 분모가 4건이, 그러니까 5건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급 제외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감 지급입니다. 적용 대상은 평가 대상 수술 18종류입니다. 2주기 1차는 신규 수술 빼고 14종 종류에 대해서 가감 지급을 진행하였지만 2주기 2차에는 신규 수술이 없으므로 총 18종류가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급 단위와 가감 지급서는 2주기 1차와 동일하며 질량상 가산은 2주기 2차 평가 결과 산출 후에 기준선을 설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1차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 저희 설명하실 저희 과장님께서 의무기록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을 많이 반복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 신청 들어오실 때 이 신청 요지에는 굉장히 저희가 정말 그 내용을 읽어봤었을 때는 충분히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겠다. 이 신청 인정해줘야 할 내용인데 의무기록을 첨부하신 의무기록을 봤었을 때는 인정한 내용이 뒷받침하지 못한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청 요지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지만 그 사실들이 의무기록이 없다면 저희가 이 신청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돌아가셔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작성하셔야 할 내용들은 꼭 의무기록에 작성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조사표 작성하실 때는 그 의무기록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사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 신청 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제출해 주시는 의무기록 간호기록지, 마취기록지, 아니면 수술기록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의무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2주기 2차 평가 조사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이효정 과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담당을 하고 있는 이효정 과장입니다. 저는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유선 문의가 있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3차 평가 설명회를 하고 지난주에는 1차 평가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요양기관 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조사표 작성 방법을 약간 수정을 하면서 그 문의를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책자에 없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조사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데, 조사표란 청구 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상 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으로 각 요양기관 실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평가 대상 환자의 임상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동평가의 조사표 작성은 23년 4분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신뢰도 점검이란 조사표 작성 대상 환자 중 일부의 의무 기록을 제출받아서 작성된 조사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신뢰도 점검 시 조사표에 작성된 수술 전후 감염 관련 제외 건수가 타 요양기관 대비 많은 경우에는 전수 신뢰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표 작성 대상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표 작성 대상은 청구 명세서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평가 대상 수술 코드를 청구한 명세서를 추출하고 분리 청구된 명세서를 추출하여 합산 후 합산된 명세서가 아래의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선정에서 배제 적용하고 남은 명세서 건수가 수술별 10건 이상인 경우 조사표 작성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사표 작성 불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 작성 대상자가 선정되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표 목록에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대상자 중 작성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표 작성 목록에서 불가 처리를 클릭하여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 불가 사유로는 입원 중 사망한 경우, 청구 수술 코드와 실제 수술한 코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담낭 수술의 경우는 복강경 수술 중 개복술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조사표는 크게 환자 정보, 제외 기준, 지표 산출 세 부분을 작성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자 정보 작성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 작성 목록에서 대상 환자의 성명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분홍색 체크된 의사 구분 진료과 차트 번호는 요양기관에서 자체 관리를 위하여 선택 기재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기재하시면 됩니다. 초록색으로 체크된 조사표부터 수술 정보까지는 실평원 기재 사항으로 수술 불가합니다. 입원 일자와 퇴원 일자는 전과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입퇴원한 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퇴원일이 평가 대상을 벗어난 경우 이 동평가는 대상 진료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벗어난 경우는 조기 종료되어 전체 제외되는데, 조기 종료란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불필요한 조사표 문항을 모두 작성하지 않도록 종료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평가 제외 관련 부분 조사표 작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 수술이 응급수술이거나 AS 클래스가 4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제외되어 조기 종료됩니다. 응급수술은 주치의가 판단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제왕절개술의 경우 자궁 경부가 4cm 이상 개대되는 경우 응급수술로 인정되는데, 이때 자궁 경부 개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센티미터로 기록하지 않고 다른 표기법으로 기록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수절제술은 평가 대상 수술로 응급수술 관련 제외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술 전 감염으로 전체 제외되는 경우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감염으로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 경우 감염 상병 확진, 감염 내과 협진, 프리텍스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수술 전 감염 상병을 확진하고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제시된 상병 중 해당되는 상병을 선택하면 조기 종료됩니다. 이때 감염 상병 코드가 있거나 의사의 기록상 상병이 명시된 경우 인정되고 롤아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방성 상처 관련 문의가 종종 있는데, 개방성 상처는 의사의 기록에 오픈 운드가 명시된 경우 확진으로 인정되며, 농양의 경우는 수술 중 발견되어도 수술 전 감염에 해당되어 평가 제외됩니다.
감염내과 협진을 통해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협진 의뢰일자를 의무기록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이 경우 진료과가 감염내과이어야 하고 수술 전 협진 의뢰가 되고 회신 내용에 맞는 항생제 처방 및 투여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는 경우 2-4 프리텍스트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술 전 프리텍스트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으면 정확한 기록일자, 기록지 종류를 기재합니다. 이 필요 사유 체크란은 2주기 2차 평가부터 추가되는 사항으로 쉽게 생각해서 주제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프리텍스트 기재 사유가 제시된 상병 외에 또 다른 상병 또는 38도 이상의 구열, 타과 협진 등에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 프리텍스트 칸에는 의무기록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프리텍스트 작성권에 대한 제외 여부는 주사표 작성 완료 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인정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들어왔던 수술 전후 프리텍스트 관련권에 대한 제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텍스트는 기존 차수에는 감염 상병 확진 시에만 평가를 제외했던 부분에서 의료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만든 항목으로 수술 전후 치료적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진료의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 제외 사례 중 일부를 설명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수술 전후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하였다는 기록이 있거나 발열로 치료적 항생제 투여를 했다는 기록 또는 타과 협진 후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사례별로 검토해서 제외하였습니다. 반면에 의사의 소견 없이 검사 수치만 기재하거나 의증으로 의사 소견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평가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중 평가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을 동일 시점, 동일 장소에서 시행하는 경우 평가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와 같이 자궁 적출술과 평가 대상인 대장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의 평가 대상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척추 부정술과 척추 후궁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동일 종류의 평가 대상 수술이긴 하지만 세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평가 포함됩니다. 유방, 고관절, 슬관절 같은 양측 기관 동시 수술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양측 기관을 동시에 수술하는 건 동일 진료 과목에 동일한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평가 포함입니다.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기 다른 장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평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수술인 자궁 적출술과 비뇨기과 수술인 방광류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2개의 진료 과목으로 각기 다른 장기의 수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유방 절제술과 유방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처럼 2개의 진료과에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장기에 시행되는 수술이면 평가 포함 대상입니다. 동시 수술 외에 입원 기간 중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하여 조기 종료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 수술과 다른 시점에 평가 대상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예를 들어 오전에 궤도술을 시행 후 오후에 궤도술 재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평가 대상 수술과 다른 시점에 기본 마취 하에 비평가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본 마취 외에 국소 마취나 신경 차단술 하에 평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평가 포함 대상이 됩니다. 기본 마취 수가 코드는 설명의 책자 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지표별 제외 기준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알러지 기왕력이 있거나 입원 중 AST 양성인 경우 지표 2에서 제외되고 수술 시작부터 수술 종료 후 24시간 사이에 전열이나 적혈구 제제를 4파인트 이상 수혈한 경우 지표 2, 3에서 제외됩니다. 수술 후 감염에 해당되면 지표
2, 3에서 평가 제외되는데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으로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6-2 CDC에서 정의한 수술 부위 감염 항목 중 하나를 필수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감염 유형 중 1은 혈액이나 장액성 배액은 해당이 안 되고 농성이라는 기록이 있어야만 제외가 됩니다. 수술 중 채취된 검체나 조직의 병리 검사는 불인정되고 만약 관련 내용으로 치료적 항생제 사용이 있을 경우 프리텍스트에 기재해 주시면 사례별 검토 예정입니다. 5번의 수술의 주치 또는 감염내과 의사에 의해 감염 진단을 받았을 경우 수술 부위 감염 진단에 대한 확진 기록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 외 감염으로 치료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혈액이나 뇌척수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1번 얘를 체크하고 채취일자를 입력하면 지표 2, 3에서 평가 제외됩니다. 감염 상병 확진 시 해당 감염 상병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상병 코드가 있거나 의사의 기록상 상병이 명시된 경우 인정되며 롤아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제시된 감염 상병 중 문의가 많았던 비의도적 절단은 수술 전 계획하지 않았던 부위의 절단이나 펑처 등을 의미합니다. 감염 상병 확진 및 치료적 항생제 투여는 수술 시작 이후 이루어진 사례만 인정되고 참고로 제시된 감염 상병은 모든 수술에서 공통적으로 제외 가능한 감염 상병을 기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시된 감염 상병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감염내과 협진을 통해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협진 의뢰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는 경우 6-7 프리텍스트에 입력합니다. 수술 부위 및 수술 부위 외 감염으로 지표 2, 3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가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수술 후 프리텍스트 작성도 수술 전 프리텍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을 경우 체크해 주시고 기록일자, 기록지 종류를 의무기록지와 동일하게 입력 후 항생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체크합니다. 6-7-4 프리텍스트 칸에는 실제 의무기록과 동일한 문구를 입력합니다. 수술 전 프리텍스트와 동일하게 조사표 작성을 완료 후 검토를 통해서 평가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주기 1차 평가 시 이 6-7 관련 프리텍스트 작성 건으로 평가 제외된 대상 건수는 수술 후 감염 관련 평가 대상 제외율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근본 평가부터는 포함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표 산출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 수술 시작 일시와 수술 종료 일시를 입력하는데 수술 시작과 종료는 피부 절개와 봉합 종료를 의미합니다. 수술 일자나 시각의 기록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날짜는 1999년 12월 31일, 시간은 99시 99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지표 1과 지표 3이 미충족하게 되니 의무기록지를 꼼꼼히 보시고 정확한 일자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추 삼형술처럼 피부 절개와 봉합이 없는 수술의 경우는 마취와 구분해서 환자에게 실제 처치가 시행되고 종료된 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 요도경이 삽입된 시점과 제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되고 문의가 좀 있었던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같은 경우 디바이스 삽입을 위해 실제 스킨 인시전한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가 대상 수술 중 제왕 절개술과 술관절 치환술은 수술의 특성상 제대 결찰 일시와 토니켓 팽창 일시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왕 절개술의 경우 최초 비경구 항생제를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에 투여하였거나 제대 결찰 후 수술 종료 사이 투여 시 지표 1이 만족됩니다. 술관절 치환술은 토니켓을 적용했을 경우 1번 예에 표기하고 토니켓 팽창 시작 일시를 의무기록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술관절 치환술의 경우
토니켓 팽창으로 인한 수술 부위의 혈류 감소 전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 최초 비경구 항생제를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이면서 토니켓 팽창 전에 투여해야 지표 1이 만족됩니다. 항생제 선택 및 투여 기간에 대한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간 중 투여한 경구, 비경구 항생제를 최대 5종류까지 기재합니다. 5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투여 시가 빠른 순서대로 항생제를 기재합니다. 세부 입력 방법은 항생제 약가 코드 9자리를 직접 기재하거나 항생제 목록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생제의 경우 약가 코드의 숫자 9를 9번 입력 후 약품명을 기재합니다. 항생제 약품명은 항생제 약가 코드가 입력되면 자동 기재됩니다. 투여 경로는 정맥 투여, 근육 투여, 경국 투여 중 선택하며 세척용 항생제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투여 시작과 종료 일시는 동일 약제의 최초 투여 일시와 최종 투여 일시를 기재합니다. 투여 일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표 1과 지표 3은 미충족하게 됩니다. 퇴원 시 처방 항생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원 시 처방한 항생제는 최대 2종류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2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 처방 기간이 긴 항생제를 기재합니다. 세부 입력 방법은 항생제 약가 코드 9자리 숫자를 직접 기재 또는 항생제 목록을 클릭하여 선택 가능하고 비급여 항생제의 경우에는 숫자 9를 9번 입력 후 약품명을 기재합니다. 항생제의 약품명은 항생제 약가 코드가 입력되면 자동 기재되며 처방 기간은 1 단위로 기재합니다. 항생제 투여 일시는 수술 종료 일시부터 마지막 항생제 투여 기간을 1단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산출하며 입원 중 투여한 항생제는 분단위로 계산한 다음 1단위로 환산 후 퇴원 항생제의 처방 횟수를 더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항생제 투여 기록을 작성할 때 평가 대상 수술 및 관련 합격증으로 투여한 항생제만 입력합니다. 항생제 입력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과 같이 처치 등을 위한 항생제 치료 후 기관차가 생긴 후 평가 대상 수술을 위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 시 처치를 위해 투여한 항생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시 2처럼 처치를 위한 항생제를 기관차 없이 투여 후 평가 대상 수술을 위한 예방적 항생제가 투여되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재합니다. 이런 경우 수술 전후 프리텍스트 칸에 사유를 기재하시면 검토 후 평가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퇴원 시 항생제 처방까지 기재하시면 조사표 작성은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조사표 작성 경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은 이평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속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이평가 시스템 링크로 들어가거나 이평가 시스템 URL을 직접 입력합니다. 조사표 작성을 위한 조사표 사용자 등록을 위해 이평가 시스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이평가 시스템 화면이 조회됩니다. 조사표 사용자 등록을 위해 가운데 상단에 평가 조사표 관리를 누르고 왼쪽에 적정성 평가 조사표 작성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조사표 작성자 등록을 위해 사용자 로그인의 신규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체크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SMS로 사용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상세 정보를 입력 후 사용자 항목 관리자나 작성자로 사용자 권한 설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 항목별로 반드시 1인을 항목 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조사표 작성은 다수의 작성자가 할 수 있지만 조사표 제출은 항목 관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별 1인은 항목 관리자로 필수 등록해야 합니다. 항목 관리자 및 작성자 지정 후 평가 조사표 관리에서 제출용 조사표를 클릭합니다. 제출용 조사표 작성 화면을 보면 해당 기간이 평가 대상인 적정성 평가가 작성 대상 목록에 보여지고 대상 건수와 조사표 작성 건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표 작성을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조사표명을 더블 클릭하거나 우측 하단의 작성 목록을 클릭합니다. 조사표 작성 목록에서 환자 성명을 클릭하여 조사표 작성 후 작성과 작성 완료를 누르고 항목 관리자가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사표 제출이 완료됩니다. 조사표 작성 기간은 2023년 4분기 예정이고 이 평가 시스템 관련은 기술 지원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기타 평가 관련 문의는 평가 2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